레알 마드리드가 파추카에게 3대1 승리를 거뒀는데 이 경기에서 아센시오가 7분 만에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알론소 감독이 경기 흐름을 잃지 않고 3대0까지 만들면서 경기를 주도해 나갔다는 거,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알론소 감독의 스타일이 퇴장당하기 전이나 퇴장당한 이후에 잘 나타났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경기였거든요. 기본적으로 선발 라인을 보면 재밌었던 특징이 오른쪽에 있는 아놀드와 왼쪽에 있는 프란 가르시아의 활용법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알론소 감독이 레버쿠젠 시절처럼, 레버쿠젠 때는 그리말도가 왼쪽에서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프림퐁이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것을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아놀드를 활용해서 프란 가르시아가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비니시우스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이때 아놀드가 그리말도처럼 살짝 가운데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는, 이렇게 수비 라인에서 좌우 풀백의 활용법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아무래도 아놀드가 프랑보다는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측면을 넓게 펼쳐주는 자원으로 발베르데를 오른쪽에 기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귓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기용될 수도 있었지만, 더 앞선에 기용될 수도 있었지만 발베르데를 측면에 기용해서 아놀드가 프란 가르시아보다 조금 덜 올라오는 것을 보완해주는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발베르데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면 그때 아놀드가 올라와서 측면 공간을 활용하는, 아무래도 이제 아놀드가 직선적으로 올라가서 측면을 스피드로 무너뜨리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발베르데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아놀드가 올라갈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왼쪽에서는 비니시우스가 들어가 있고 프란 가르시아가 올라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오른쪽은 발베르데가 측면, 아놀드가 약간 안쪽에 있다가 공격이 시작되는 순간 발베르데가 끌고 들어오는 움직임, 아놀드가 올라가는, 요런 이제 2차적인 움직임을 가져간다는 거죠. 일단 이것도 중요했고,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최후방에 2명의 센터백이 있고요. 이때 왼쪽에 프란 가르시아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비니시우스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때 발베르데도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최전방에 곤살로 가르시아가 위치하는, 이렇게 3명의 공격수가 위치하고요. 오른쪽에 아놀드가 조금은 천천히 프란 가르시아보다는 뒤늦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더 라인도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위치를 하는데, 수비할 때도 보면 이런 식이에요. 이 수비하는 장면을 보면 발베르데가 측면을 확실히 붙잡고 있고요. 왼쪽에서는 프란 가르시아가 측면으로 올라와서 측면 쪽을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비니시우스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압박, 그리고 앞쪽에 곤살로 가르시아도 압박을 해주면서, 여기서 압박을 할 때도 왼쪽에 있는 프란 가르시아는 공격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아놀드는 다소 가운데로 들어와서 수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놀드가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측면 공간은 발베르데가 채워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압박할 때도 발베르데와 프란 가르시아가 좌우에서 넓게 압박을 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사실 아놀드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어느 정도는 묻어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알론소 감독의 압박 방식이 앞쪽에서 모든 선수를 1대1로 붙잡는 형태의 압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쪽부터 굉장히 과감하게 눌러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1대1적으로 압박을 할 때 한 템포씩 늦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직까지는 조직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여기서도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 프란 가르시아가 빨리 올라와서 눌러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 템포 늦게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파추카의 풀백이 볼을 잡고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넘겨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이때 벨링엄도 앞쪽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뒤에 있는 선수를 따라가야 될지 순간적으로 선수를 놓치면서 가운데 선수의 움직임을 허용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추카가 가운데로 패스를 넣어주는 순간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의 라인이 높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고요. 이 공간으로 스루 패스가 들어가면서 뒷공간이 넓게 열리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런 장면에서 경기 시작 7분 만에 퇴장이 나왔죠. 이 장면도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모든 선수를 1대1로 붙잡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비니시우스가 약간 위치가 애매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측면으로 나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라인이 높으면 앞쪽에서 확실하게 1대1로 붙잡아서 패스가 넘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 비니시우스가 애매한 위치에 있으니까 측면으로 패스가 편안하게 넘어갑니다. 뒤늦게 이제 뒤에서 프란 가르시아가 올라가 주고 있긴 한데 여기서 일단 미스가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 볼을 잡자마자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래서 편안하게 뒷공간으로 패스가 넘어가고 여기서 뒷공간이 무너질 때 반칙이 나오면서 아센시오의 퇴장이 나옵니다. 이것도 어쨌든 알론소 감독이 얼마나 앞쪽에서 대인마크를 이용한 전방 압박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고, 거기서 나오는 단점, 순간적으로 조직력이 무너질 때 뒷공간을 허용할 수 있다는 모습이 나왔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알론소 감독이 아센시오가 퇴장을 당한 다음에 주는 변화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센시오가 없으니까 그대로 추아메니를 내려서 이렇게 4-4-1의 형태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었던 건 발베르데를 보통 안쪽으로 두고 귓러를 올리는, 아무래도 수비 라인 앞에 추아메니가 없기 때문에 발베르데가 조금 더 수비형 미드필더에 가깝고 귓러가 사실은 조금 더 공격적인 자원에 가깝잖아요. 이러한 위치 선정을 할 텐데 그대로 귓러를 수비 라인 앞에 배치시키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니시우스가 가운데로 들어가고요. 이때 프란 가르시아가 공격적으로 올라올 때 그 순간 약간 이제 3백처럼 운영이 되거든요. 그 순간 이 측면 공간을 발베르데가 넓게 사용해 줘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비니시우스 발베르데가 곤살로 가르시아의 주변에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두 명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활동량과 침투가 좋은 선수들로 구성될 때가 많습니다. 레버쿠젠에서도 최전방에 있는 보니페이스 옆에 비르츠뿐만 아니라 활동량이 좋은 텔라라던가 호프만이라던가 이렇게 공간 침투가 좋은 선수들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것은 알론소 감독이 후방에서 일단 아놀드와 후이센 두 명의 선수로 패스를 공급을 하는데 좌우에서 여기서 최전방 공격수의 포스트 플레이를 굉장히 활용을 잘해요. 그래서 최전방 공격수에게 붙여주고 여기서 발베르데와 비니시우스가 곤살로 가르시아가 싸울 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패스를 내주는 형태의 공격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추아메니가 이제 수비수로 내려왔고요. 이렇게 두 명의 수비수가 있고 아놀드가 프란 가르시아는 조금 더 폭넓게 움직일 때 더 많이 올라가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비니시우스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앞쪽에 곤살로 가르시아 그리고 발베르데가 측면에 있다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그리고 귓러와 벨링엄이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서 이렇게 발베르데와 함께 3미들처럼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놀드의 역할 자체도 보면 아놀드가 이 공간이 있지만 이 공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폭 넓게 벌리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놀드에게 패스가 넘어가는 순간 아놀드는 안쪽으로 이제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아놀드를 측면에서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 공간으로 아놀드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아놀드가 여기서 볼을 잡을 때 앞쪽에 있는 곤살로 가르시아가 약간 내려오고요. 이때 왼쪽에 있었던 비니시우스가 뛰고 오른쪽에 있었던 발베르데가 주변으로 뛰어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서 아놀드는 앞쪽에 있는 곤살로 가르시아에게 패스를 주죠. 그러면 최전방 공격수의 포스트 플레이 활용해서 패스가 들어갈 때 떨어뜨려주고 주변에서 이제 뛰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베르데의 이 기동력을 살려서 떨어뜨려주는 볼을 가지고 나가고요. 이때 발베르데가 볼을 끌고 올라오는 순간 곤살로 가르시아가 내려왔으니까 왼쪽에 있었던 비니시우스가 반대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벨링엄이 돌아뛰기 시작하죠. 뛰어 올라가는 움직임에 대한 이런 패턴 플레이가 알론소 감독이 레버쿠젠 때도 잘 보여줬던 거고요.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비니시우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비니시우스가 측면으로 빠져주고 측면으로 비니시우스가 빠질 때 다시금 발베르데, 가르시아, 벨링엄이 뛰어들어가는, 이렇게 수비를 끌어당기고 침투에 들어가는 패턴을 만들어 놓는 게 알론소 감독의 궁극적인 전술적인 목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퇴장을 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놀드 때문에 발베르데가 조금 더 넓게 위치하는 이런 역할까지 병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미드필더 라인의 벨링엄과 귓러, 추아메니가 한 칸 내려갔기 때문에 중원 싸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발베르데가 가운데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놀드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적정한 수준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수비를 끌어당길 때 이제 아놀드는 안쪽으로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발베르데가 중원 싸움을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공간으로 아놀드가 스피드를 활용해서 올라오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하는데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왼쪽에서 벨링엄 그리고 이제 비니시우스가 올라가면서 왼쪽에서 공격이 전개가 되고 있고 귓러까지 움직이면서 순간적으로 한쪽 측면으로 수비를 쏠리게끔 만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벨링엄,
귓러, 그리고 비니시우스까지 측면으로 빠져 있고요. 순간적으로 한쪽 측면에 모든 선수를 쏠리게끔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퇴장당하기 전 장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베르데가 안쪽에 싸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아놀드가 직선적으로 넓혀주기보다 올라오지 않고 오히려 가운데를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아놀드의 특성 자체가 이 공간을 빠르게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타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반대편으로 전환을 시켜주지 못하고 그대로 아놀드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아놀드가 여기서 이제 볼을 뒤에서 잡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앞쪽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아놀드가 올라가 있지가 않으니까 측면 공간에 선수가 없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베르데가 아놀드가 올라오지 않을 때 측면을 넓게 활용해주는 그 움직임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리고 리버풀에서도 아놀드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올라오는 빈도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요 역할을 소보슬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살라가 측면을 넓게 쓰면서 측면을 오히려 살라나 소보슬라이가 사용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퇴장까지 당하다 보니까 발베르데가 측면만 신경 쓰면 귓러가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는데 좋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바로 발베르데와 귓러의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곤살로 가르시아와 비니시우스의 자리도 바꿔줘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4-4-1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선수의 위치만 귓러와 발베르데, 비니시우스와 곤살로 가르시아의 위치만 바뀐 상태에서 다시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었던 건 결국에는 이 아놀드의 킥력,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선수들의 위치를 바꿔줬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아놀드가 있기 때문에 아놀드가 왼쪽으로 방향 전환해주는 요 패스를 활용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쪽에 있는 곤살로 가르시아의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한다 라고 했는데 곤살로 가르시아를 약간 왼쪽으로 빼면서 여기서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프란 가르시아도 공격적으로 올라가주고 벨링엄도 있고요. 발베르데, 귓러까지 왼쪽으로 움직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놀드가 이 공간으로 방향 전환을 시켜주면 여기서 이제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득점이 나올 때의 장면을 보게 되면 후이센, 추아멘이, 아놀드가 있고요. 이때 프란 가르시아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대의 이제 수비를 오른쪽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자연스럽게 아놀드가 있는 쪽으로 패스를 넘겨주고요. 점점 더 패스를 오른쪽으로 주면서 아놀드에게 패스가 가도록, 그러면서 상대가 자연스럽게 올라오게끔 만드는 거죠. 한쪽 측면에 쏠리게끔. 그리고 앞쪽에 있었던 미드필더였던 귓러와 발베르데가 한쪽으로 움직여주면서 미드필더들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대편에 아무래도 공간이 생기니까 이때 아놀드가 한 번에 킥을 넘겨주는 건데 여기서 이 킥이 반대편에 있는 프란 가르시아와 벨링엄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놀드의 킥이 넘어가는 순간 벨링엄이 머리로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벨링엄이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여기서 벨링엄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고요. 벨링엄이 비어있는 공간 쪽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이제 프란 가르시아도 있고 왼쪽에 곤살로 가르시아도 있고 그리고 후이센도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 왼쪽 라인으로 볼을 떨어뜨려 주니까 순간적으로 이 왼쪽에 비교적 공간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곧바로 후이센, 발베르데, 프란 가르시아, 벨링엄, 비니시우스, 곤살로 가르시아까지 많은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왼쪽에 갑자기 선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곤살로 가르시아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해서 곤살로 가르시아가 내려올 때 프란 가르시아 뛰고요. 비니시우스 뜁니다. 그리고 벨링엄까지 이제 뛰어 올라가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트 플레이어를 활용한 장면이죠. 그래서 이것도 비니시우스와 곤살로 가르시아의 자리를 바꾸면서 왼쪽에서 이러한 역할을 곤살로 가르시아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패스가 들어올 때 곤살로 가르시아가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프란 가르시아에게 바로 원터치로 내줍니다. 이렇게 뒤쪽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의 움직임을 포스트 플레이어의 이 패스로 극대화를 시킨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고요.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오른쪽에는 아놀드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지만 왼쪽에서는 프란 가르시아가 올라가는 이 비대칭 구조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란 가르시아가 측면을 넓게 쓰면서 올라갈 때 비니시우스가 이걸 보고 또 반대편으로 뜁니다. 그러면서 수비를 프란 가르시아에게 한 명, 비니시우스에게 한 명 순간적으로 이렇게 찢어 놓으면 이때 가운데로 뛰어 올라간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프란 가르시아가 볼을 잡을 때 비니시우스가 약간 왼쪽으로 쏠리니까 순간적으로 수비가 프란 가르시아에게 쏠리고 비니시우스에게 쏠릴 때 안쪽으로 벨링엄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벨링엄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벨링엄이 이 안쪽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요 라인 사이를 사실은 가로지르면서 수비 라인 사이를 가로주면서 여기서 볼을 잡아서 득점을 만드는 이런 장면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퇴장을 당하긴 했지만 경기 초반 설정을 했던 아놀드의 킥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방향 전환에 대한 움직임을 한 명이 퇴장당한 상태에서 선수의 위치만 바꿔서 활용을 해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격할 때 보면 물론 이제 이 장면은 역습을 하는 장면인데 곤살로 가르시아와 비니시우스의 자리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니시우스가 앞에서 아놀드가 이제 올라오는 것보다 아놀드가 못 올라오면 비니시우스가 측면으로 빠져준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할 때 자연스럽게 비니시우스에게 먼저 패스를 보내주고요. 비니시우스가 아놀드 대신 측면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이 또 있는 이런 장면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퇴장당했을 때 아놀드의 킥력을 살리면서 아놀드가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많은 선수가 아니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미드필더 라인에는 귓러를 오히려 측면으로 보내고 발베르데를 가운데로, 슈아메이가 내려갔으니까 발베르데로 보완을 하고, 그리고 비니시우스와 곤살로 가르시아의 자리를 바꿔주면서 발베르데가 측면을 넓게 사용하지 못하는 걸 비니시우스가 넘어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곤살로 가르시아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 프란 가르시아가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한 명이 없는 상태에서 알론소 감독이 얼마나 이렇게 기지를 발휘하면서 본인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던 장면이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 아놀드의 패스를 활용해서 빌드업을 하는 것이 정말 그리말도랑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그리말도도 이제 왼쪽에서 왼발을 써서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그리말도도 스피드로 이제 측면을 무너뜨리는 이런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수비를 한쪽으로 몰아세웠을 때 그때 이제 아놀드가 올라가지만 아놀드가 측면을 무너뜨리는 작업은 아니고 측면에서 아놀드에게 패스가 넘어가는 순간 넓은 공간에서 아놀드가 볼을 잡을 때 수비가 이 공간으로 끌려 나가면 이때 아놀드가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그 사이사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공급한다, 이런 개념을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아놀드가 이 킥력을 확실하게 활용을 해서 직선적으로 뚫고 들어가는 선수가 아니라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패스를 공급하는 선수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공격을 할 때 이게 이제 아까 퇴장당한 이후의 장면인데 아놀드가 절대 측면 공간이 있다고 해서 넓게 움직여서 여기를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놀드는 살짝 내려가서 프란 가르시아는 측면을 넓게 사용하지만 아놀드는 뒤쪽에서 수비를 끌어당기는 조금 더 볼을 배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장면 보면 이 장면도 왼쪽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많은 선수가 왼쪽에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수비가 쏠리면서 공간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으로 아놀드가 직선적으로 달려가는, 이제 레버쿠젠으로 치면 프림퐁 같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그리말도 같은 선수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달려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서 공격을 진행하다가 방향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아놀드가 반대편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뒤쪽에 있는 아놀드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앞쪽으로 패스가 못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놀드도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측면을 쓰는 선수가 없으니까 그냥 반대편으로 다시 패스를 넘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왼쪽으로 넘기면서 왼쪽에서 공격이 전개가 돼요. 프란 가르시아, 벨링엄, 발베르데, 비니시우스, 왼쪽에서 공격이 전개되는데 이때 이제 아놀드가 좀 위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귓러가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대 미드필더를 끌어당겨요. 그러면 이제 아놀드가 뒤쪽에서 올라오는 건 무리가 있지만 이렇게 귓러가 수비를 끌고 들어가면 이때 공격 지역에 이제 확실한 공간이 나면 그때는 측면으로 넓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수비가 쏠려 있을 때 반대편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아놀드가 볼을 잡고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는 순간 이때 안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놀드가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안쪽에 있는 곤살로 가르시아에게 주고요. 수비를 끌어냈으니까. 그리고 곤살로 가르시아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포스트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치 레버쿠젠의 보니페이스나 쉬크처럼 볼을 떨어뜨려주고 뒤쪽에서 귓러가 침투에 들어가는 거죠. 이선 자원. 그리고 여기서 곤살로 가르시아가 내주면서 여기서 득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놀드의 킥력,
곤살로 가르샤의 포스트 플레이, 그리고 볼을 내줄 때 이선 자원의 자연스러운 침투, 요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귓러가 득점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보면 확실히 알론소 감독은 본인이 하고 싶은 축구의 시스템이 매우 명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놀드는 조금 이제 3백을 만들어주고 왼쪽에서 프란 가르시아가 올라가는, 물론 아놀드가 완전히 3백을 만들진 않지만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후이센의 역할도 굉장히 명확해요. 이번 시즌에 후이센을 영입한 이유가 결국에는 아놀드가 여기서 밸런스를 좀 잡아주면 후이센도 왼쪽에서 공격적인 풀백을 지원해서 어느 정도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가운데 있는 수비수가 자리를 잡아주고 오히려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선수들은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프림퐁 옆에 있었던 탑소바처럼 혹은 무키엘레처럼 직선적인 풀백이 올라가면 이 공간을 메워줘야 되는, 그리고 공격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그래서 뒤쪽에서 볼 배급을 오른쪽에서는 아놀드, 왼쪽에서는 후이센이 맡아서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런 과정에서 또 득점이 나왔죠. 이 장면을 보면 아놀드, 추아멘이, 후이센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란 가르시아가 왼쪽에 있는데 프란 가르시아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놀드, 추아멘이, 후이센은 약간 이제 비대칭이지만 3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 수비가 자연스럽게 프란 가르시아 때문에 뒷걸음질을 치면 이때 후이센이 볼을 끌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보면 프란 가르시아가 올라가면서 수비가 뒷걸음질을 치니까 후이센이 직접 볼을 끌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지어 달려나가는 비니시우스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주죠. 요 패스 능력을 후이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뒷공간을 공략하는 패스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또 세 번째 골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 확실히 알론소 감독이 짧은 기간이지만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확실한 전술적인 시스템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단순하게 이제 파추카와 레알 마드리드의 전력이 워낙에 큰 차이가 나는 팀들 간의 경기긴 하지만 한 명이 퇴장당한 상태에서 알론소 감독이 본인의 스타일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거, 이것 자체로 파추카전 승리가 굉장히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의미가 있는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